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보면 병행 설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볼 거예요. 저고압, 특고압, 병행 설치 시 간격. 이격거리는 간격이죠. 저고압, 특고압, 병행 설치 시 이격거리, 간격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 하나로 모아드렸습니다. 원래는 저압, 고압에 대한 병행 설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특고압까지 같이 봐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격거리, 간격입니다. 자, 요거는요, 병행 설치니까 동일 지지물에 설치하는 거예요. 지지물이라고 하는 건 알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림상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지지물, 전주 이렇게 얘기하죠. 동일 지지물에 설치하는 거예요. 동일 지지물에 전선을 설치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는 완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완금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동일 지지물에 저압 전선과 고압 전선을 같이 설치하는 것을 병행 설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병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병행 설치를 하게 되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어떤 얘기냐면 전압이 높은 것을 위에, 그리고 전압이 낮은 것을 아래에 설치합니다. 저압 가공 전선을 고압 가공 전선 아래로 설치하는데 별개의 완금에 설치합니다. 동일 완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완금에 설치한다. 그래서 상부의 애자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위에 올라간 전선이 고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설치되는 전선이 있겠죠. 아래가 저압이 됩니다. 동일 지지물에 전압이 높은 것은 위에 설치하고 아래에다가 전압이 낮은 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서로 별개 완금에 설치하죠. 그러면서 간격이 있어요. 이 간격, 저압과 고압에 대한 간격은 0.5m 간격으로 설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고압이 케이블을 사용하면 0.3m로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얘가 특고압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특고압 얘기도 배워야 되잖아요. 나중에 가면 특고압 전선로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특고압 전선로하고 고저압 전선하고 역시 병행 설치를 할 때 간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고압은 종류가 있죠. 우리나라 특고압 종류가 어떤 전압이 있을까요?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특고압 종류는 배전선로의 배전전압이 22.9입니다. 그래서 22.9라는 특별한 전압이 있고요. 그리고 22.9는 다중접지 방식인데요. 22.9의 다중접지 방식 말고요. 66kV급으로 되어지는 거에 22kV급이라고 하는 특별한 전압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배전 전압은 22.9kV라는 전압이 있고요. 22kV라는 전압이 있어요. 얘는 다중접지 방식이죠. 그리고요. 또 66kV라고 하는 전압이 있죠. 그 다음에 154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345가 있죠. 또 765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배전선로나 송전선로의 공칭 전압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22.9, 20, 66, 154, 345, 765.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154 이상은 접지 방식이 유효 접지 방식을 쓰죠. 유효 접지. 유효 접지는 직접 접지 방식이죠. 이걸 쓴단 말이에요. 154 이상은. 그 다음에 22.9는 접지 방식이 뭐죠? 얘는 직접 접지인데 다중 접지 방식을 쓰죠. 다중 접지 방식을 쓰는 게 22.9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66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얘는 다중 접지 아닙니다. 얘도 기타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접지 방식을 고려할 때 다중 접지 방식은 22.9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154 이상 유효 접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직접 접지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지칭할 때
22.9는 이렇게 22.9라고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2는요. 22는 물론 여기 절반인 33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35kV 이하로 지칭하는 거예요. 22.9는 22.9를 말하는 거고 22는 얘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얘는 35kV 이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66은 60kV 초과, 얘는 60kV 초과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4잖아요. 154, 60kV 초과입니다. 법에서 얘기할 때는 이런 전압을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전압의 범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9라는 특별고압도 있고 35kV 이하라는 특별고압도 있고 60kV 이하라는 특별고압도 있고 60kV를 초과하는 특별고압도 있다. 60kV를 초과하는 것들은 66이나 154나 345나 765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이고 35초과 60kV 이하 이런 전압도 있고 이 35kV 이하는 22kV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요거는 특별하게 다중접지 방식으로 22.9로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상부에는 전압이 높은 전선이고 하부에는 전압이 낮은 전선이라면 여기서는 고압일 때, 저압일 때 0.5였잖아요. 자, 이것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상부전선, 여기에 하부전선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여기다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완금이 설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 그림 하나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병행설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행설치. 다른 말로 병가. 이때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인데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여기가 고압이고 저압이면 이 간격은 0.5다. 케이블일 때는 0.3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22.9고 여기가 고압이고 저압이다. 이것도 병행 설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다면 22.9라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m죠. 요거보다는 당연히 여기 전압이 높아지니까 이때 이격거리는 1m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케이블을 사용하면 절반 0.5가 되죠. 여기다가 35 kV 이하 뭐 이렇게 하면요. 요때는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가 돼요. 항상 요거면 요거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넘어가서 60kV 이하 이렇게 경계로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60kV 초과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35kV 이하, 60kV 이하, 그 다음 60kV 초과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때의 이격거리는 22.9는 1이었다면 35는 그거보다 조금 커지죠. 1.2. 그 다음에 60은 요거는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60 초과할 때는 2 플러스 0.12n이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2 플러스 0.12n. 물론 얘네들도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이 있는데 케이블로 했을 때는 여기 2m일 때 요 케이블은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요 케이블이 똑같아요. 케이블이 똑같습니다. 1m나 1.2m나 다 같이 0.5m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케이블일 때는 1m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0kV를 초과할 때 154, 345 이럴 때는 2 플러스 0.12n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N은 1000V 단수, 1000V마다 12cm씩을 가산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1000V마다 12cm씩을 가산한다. 그런데 단수입니다. 단수란 얘기는 소수를 절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압이 154kV잖아요. 그럼 154kV를 10으로 나눠야 1000V가 되겠죠. 60kV를 10으로 나눠야 1000V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0V 단위입니다. 그래서 154면 154-60을 해서 1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이렇게 되면 단수가 얼마냐면 10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V 단수마다 12cm씩을 가산하니까 0.12 곱하기 10이 되는 거죠. 0.12 곱하기 10을 해서 가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계산하는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병행 설치나 나중에 또 공용 설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있는 경계 전압, 전압의 범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막연하게 이것들을 기억하려면 힘드니까 이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칭 전압의 종류와 맞춰서 기준을 정해 놓으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고압 병행 설치할 때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적어 놓으면 기억하기 편할 것이다. 이것도 어떤 뜻인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병행 설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병행 설치입니다. 병행 설치는 저압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음에 따라야 한다. 저압 가공 전선을 고압 가공 전선 아래에다가 시설한다. 그리고 별개의 완금류를 시설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격거리 간격은 0.5m 이상이다. 요걸 말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인데요. 고압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와 동일한 규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교류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 브래킷이나 장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걸 병행 설치라고 하죠. 교류 전차선과 병행 설치할 때에 고압 가공 전선을 지지물의 교류 전차선 등을 지지하는 쪽의 반대쪽에서 수평거리 1m 이상으로 한다. 수직거리로 할 때는 1.5배의 수평거리로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보안공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안공사. 보안공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법보다는 조금 더 기준을 강화해서 보완하는 겁니다. 그걸 보안공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전선의 굵기가 2.6mm나 3.2mm 전선을 써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보완해서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6mm나 3.2mm 전선이 4mm 전선으로 굵은 전선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안공사예요. 보안공사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보안공사는 저압보안공사가 있고요. 고압보안공사가 있고요. 특고압보안공사가 있습니다. 특고압보안공사는 제1종 특고보안공사, 제2종 특고보안공사 이렇게 특고압보안공사에는 종류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보안공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정한 그 기준값보다 더 보완해서 기준을 강화해서 안전하게 설비하는 것을 보안공사라고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압보안공사는 전선은 케이블 이외의 경우라면 전선의 굵기는 저압보안공사를 하면 저압전선의 굵기보다 한 단계 큰 5mm 이상의 경동선을 써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보안공사를 하게 되면 전선이 굵은 전선을 써야 된다. 5mm 전선을 써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저압도 1000V까지가 저압이 되니까 저압의 경계 전압도 두 가지로 나눠서 400V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 400V를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배전선로에 보면요. 변압기가 있잖아요. 그 변압기는 Y결선을 하는 거예요. 이 Y결선을 하다 보면 그 Y결선 변압기는 220, 380 이렇게 성간전압과 상전압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380을 지칭하기 위해서 400V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압 보완 공사인데 일반적으로 저압이면 5mm가 되는데 400V 이하가 되면 이런 전압에서 사용할 때는 얘가 4mm까지가 되는 것이 저압 보완 공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4mm 경동선. 일반적인 경우는 5mm 경동선이죠. 저압 보완 공사는 전선의 굵기는 5mm 이상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5mm 이상의 경동선을 쓰지만 400V 이하가 되면 그때는 4mm 이상의 경동선으로 요거보다는 한 단계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인 저압 가공 전선 굵기보다는 당연히 굵은 전선이죠. 그리고요, 지지물은 철근 콘크리트주나 철주 등을 쓸 텐데요. 그런데 지지물을 목주로 사용한다면 목주는 풍압에 대한 안전율이 1.5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구, 끝지름이 되겠죠. 전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사이의 지름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끝지름, 말구입니다. 끝지름이 0.1mm, 12cm입니다. 이런 말구가 되고요. 얘는 목주는 풍압에 대한 안전율, 목주 안전율이 얼마요? 풍압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목주 풍압에 대한 안전율이죠. 안전율은 1.5 이상이다. 자, 안전율 나왔죠? 뭔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배수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저압 보완 공사인데 지지물 사이의 거리가 있어요. 이 지지물 사이의 거리는 지지물 종류에 따른 경간이라고 하는데 경간이 지지물 사이 거리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압 보완 공사에 대해서 지지물 사이의 거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한 지지물 사이의 거리에 대한 표준입니다. 이 표준을 보면 목주나 A종 지지물은 150이에요. B종 지지물은 250입니다. 철탑은 600이에요. 이것을 표준 경간으로, 표준으로 보고 있어요. 얘가 표준입니다. 자, 이렇게 표준값이 있는데 보완을 합니다. 그러면 표준보다 길어져야 될까요? 짧아져야 될까요? 당연한 얘기죠. 표준보다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보완을 합니다. 저고압 보완 공사를 하게 되면 경간이 줄어들어요. 150에서 100으로 줄어들어요. 250에서 150으로 줄어들어요. 600에서 400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얼마가 빠졌죠? 50만큼이 마이너스 됐죠. 100만큼이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 200만큼이 마이너스 됐죠. 우리는 이 수치를 기억하긴 힘들어도 50, 100, 200은 기억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2배 되는 거죠. 그만큼씩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요, 철탑은 보완 공사를 하면 모든 보완 공사 200만큼 줄어들어서 모두 똑같아요. 철탑은 400이 보완 공사 경간이에요. 또 이러한 시가지가 있다. 시가지라는 것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했죠. 이런 인구가 밀집한 지역도 특별히 기준을 강화해야 되니까 보완 공사처럼 경간을 400으로 줄여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철탑은 뭔가 기준을 강화하면 보완 공사를 하거나 특고 시가지에 시설한다라고 하면 200만큼 줄어서 모두 400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저고압 보완 공사일 때는 50이 줄고 100이 줄고 200이 줄었어요. 그런데요, 얘가 특고압으로 가면 뭔가 기준이 더 강화되겠죠. 특고압으로 가면 제1종 특고 보완공사와 제2종 특고 보완공사, 제3종 특고 보완공사가 있는데 이런 특고압 보완공사에서 조금 더 기준이 강화되는 거예요. 일종의 기준이 제일 강화된 거예요. 특고 보완공사 중에 제1종 특고 보완공사가 기준이 가장 강화된 보완공사고
그러다 보니까 A종 지지물은 사용 자체를 못해요.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A종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2, 3종은 고압, 저압하고 똑같아요. 그리고요, B종은 고압, 저압처럼 적용해요.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고압, 저압처럼 기준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2, 3종은 여기서 완화된 거죠. 강화가 아니라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불가했던 것이 100이 된 거고 완화하면 20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특고 시가지는 결국 뭐하고 비슷하냐라고 하면 제1종 특고보안공사와 비슷해요. 특고 시가지는. 특고 시가지는 제1종 특고보안공사와 여기는 같지만 목주는 당연히 안 되지만 A종은 75m로 가능해요.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는 이와 같은 표로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를 기억하면 지지물 사이의 거리는 모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부 여기에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이런 것도 물어보잖아요. 제1종 특고보안공사로 불가능한 지지물 이런 것들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얘는 저압보안공사에 따른 지지물 사이의 거리거든요. 그러면 100과 150과 400인데 여기서 표준 경과는 150입니다. 250입니다. 600입니다. 여기서 기준을 강화해서 50을 줄이고 100을 줄이고 200을 줄여서 기준을 강화해서 지지물 사이의 거리를 짧게 만들어 준 것이다. 이게 저압보안공사예요. 물론 당연히 전선도 굵은 전선을 써야 되는 거죠.